안녕하세요. 성한당 환경기능사 핵심 요자 에센스 강의 16강 이 과목 폐수 처리 챕터 2 수질오염 방지 기술 첫 번째 시간입니다. 네, 핵심 요점 첫 번째는요. 자, 우리가 이 수질오염 방지 기술이라는 게 뭔지 살펴볼게요. 자, 우리 방지 기술 그러면 어떤 걸 얘기하나요? 말 그대로 이제 오염이 일어났으면 그 오염물의 농도를 우리가 줄이겠죠. 그죠? 그리고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을 우리가 방지 기술이라고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방지 기술을 얘기할 때 첫 번째 뭘 얘기를 할 수 있냐? 자, 처리 방법을 얘기할 수 있어요. 처리 방법이라고 하면 얘가 물리적 처리 방법이냐? 아니면 물리화학적 처리 방법이냐 아니면 미생물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생물학적 처리 방법이냐 이렇게 나뉠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수질에서 물리학적으로 처리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 보면 바로 고액분리입니다. 자, 고액분리라는 게 뭐냐면 고체랑 액체를 분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액체라는 건 물일 거고 이 고체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고체로 만들어서 오염물질을 제거를 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서로 분리를 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네, 물만 남아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는요, 이 고액 분리를 통해서 이제 수처리를 하게 돼요. 자, 그럼 물리학적 방법으로 이 고액 분리를 가장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침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은 흙탕물이 있으면 그 흙탕물을 가만히 놔두면 밑에 흙만 쌓이고 위에는 조금 물이 깨끗해지잖아요. 그게 바로 침전입니다. 가라앉혀서 제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거르는 거, 그죠? 거르는 거. 우리가 거르는 걸 채거름이라고 하는데요. 자, 채거름의 대표적인 게 뭐 스크린이라든가 아니면은 여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채거름을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채를 만들어 두고 채에 큰 거 걸리도록 해서 고액 분리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생물학적으로 우리 하는 거 또 보면은 미생물을 이용해서 유기물을 분해를 한다든가 하는데 결국에는요 물속에 있는 먹이를 이 먹이가 결국에는 이 유기물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오염 물질이에요. 이 오염 물질을 미생물이 뭐해서 먹어 치우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이 수중에 있던 유기물이 미생물 몸속으로 들어가서 고액 분리가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질오염 방지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고액 분리라는 거 기억을 해주십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여러 가지 방지 기술과 처리 방법이 있는데 이거를 어떤 순서로 어떻게 나열해야 효과적일 거냐? 그래서 우리 나오는 게 핵심 요점 첫 번째 정수 처리, 하수 처리 과정이에요. 자, 정수라는 건 뭐냐면요. 식수 만드는 거예요. 우리 수돗물 같은 식수 만드는 거고요. 하수 처리라는 거, 하수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쓰고 나서 버리는 물 있죠? 그죠? 이 버리는 물을 우리가 뭐라고 하면 오수, 폐수라고 합니다. 이 오수, 폐수를 합쳐서 우리가 하수라고 해요. 그래서 이 버리는 물을 뭘 해요? 방지 기술을 통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다시 이제 우리가 뭘 하면은 자연에다가 방류해서 돌려보내게 돼요. 자, 그래서 그 과정으로 보시죠. 첫 번째 정수 처리 과정이라는 거는 이미 깨끗한 물을 우리가 우리 정수 처리의 원료가 되는 물을 원수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천이라든가 호수에서 이제 원수를 가지고 뭘 하냐면 정수 처리를 하게 돼요. 자, 그 과정에서 들어가는 게 바로 응집, 침전, 여과, 소독이라는 과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과정으로 첫 번째 이제 원수를요, 정수 처리장 첫 번째 가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착수정이라는 데에서 안정을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응집 침전을 시키는데요. 자, 응집 침전은 호나지, 플럭 형성지, 침전지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돼요. 자, 여기서 응집이라는 거는 작은 애들을요 덩어리 크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작은 애들을 뭉쳐서 덩어리 크게 키우는 걸 우리가 응집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덩어리들을 커진 덩어리를 플럭이라고 하는데 그 플럭을 만드는 과정이 바로 플럭 형성지고, 자, 이 덩어리가 커지면은 뭐가 되겠어요? 바로 침전지에서 덩어리 큰 게 밑에다가 이렇게 가라앉아서 고액 분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처리하는 게 응집 침전이에요. 그 다음에 여과라는 거는 거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과지에 이제 여제 사이로 큰 거는 걸리고 작은 물만 통과하게 만드는 거, 이게 여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정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세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독을 꼭 해줘야 돼요. 정수 처리할 때는. 자, 그래서 뭐 염소 소독이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소독제를 통해서 소독지에서 소독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과정, 관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수돗물로 정수를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좀 처음에 많이 드렸지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과정은 정수 처리 과정은 응집, 침전, 여과, 소독이고 그 과정이 이러한 것들로 한마디로 조합이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다. 즉 순서를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하수 처리 과정을 보시면 하수는 더러운 물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방지 기술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좀 큰 것, 처리하기 쉬운 것, 요런 거부터 싼 것, 이거부터 먼저 배치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침사지라는 거는 요 사자가 모래사자, 그러니까 모래, 좀 덩어리 큰 것들을 먼저 침전으로 제거를 시킵니다. 그래서 침사지에서 제거되는 걸 우리가 그릿 혹은 협작물이라고, 그릿이라고, 침전을 시킨데 그릿은 요 앞에 스크린이 있어요. 스크린에서 거르는 게 바로 그릿이라는 거고요. 이 침사지에서는 좀 덩어리 큰 것들을 제거를 해요. 그래서 모래, 자갈 같은 거 제거를 하고요. 1차 침전지에서도 역시 침전이 원리인데 요거는 좀 더 작은 우리 부유물질 SS들을 제거를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여기 포기조에서부터 최종 침전지 여기에서 뭘 하냐면 바로 미생물을 이용해서 우리 생물학적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기조에서 미생물이 잘 클 수 있는 DO를 공기를 넣어줘서 여러분 물고기 키울 때도 우리 포기장치 있잖아요. 그 포기장치가 설치된 반응조가 포기조예요. 그래서 DO를 넣어줘서 미생물을 잘 키워서 이 미생물이 뚱뚱하게 유기물을 먹이를 많이 먹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뚱뚱해진 미생물들을요 최종 침전지에서 이런 식으로 가라앉혀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SS나 유기물들을 제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필요할 때 소독을 해서 내보낼 수도 있지만 하수 처리할 때 소독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고 내보내게 돼요. 그래서 요 순서로 된다는 역시 얘도 순서를 기억을 해주십니다. 자,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요 또 고도 처리라는 거 좀 더 미량에 좀 더 잘 처리하고 싶다던가 아니면은 좀 다른 거 질소랑 인 같은 거 제거를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우리 3차 처리, 고도 처리를 통해서 또 제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여러 가지 과정에서 뭐가 나올까요? 이렇게 가라앉힌 애들. 가라앉혀서 우리가 하수 처리, 정수 처리하는 과정에서 쓰레기가 나와요. 버려야 될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 바로 슬러지라고 합니다. 이 슬러지를 또 처리하는 방법이 농축, 소화, 계량, 탈수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처분이에요. 자, 요 과정도 제가 뒤에 가서 또 나오게 될 거니까 이런 과정으로 우리가 하수 처리를 하는구나. 그 정도면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처리 방법별로 제가 아까 물리화학적, 생물학적으로 나눴었는데 이번에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자, 생물학적이 제일 알기 쉬워요. 바로 뭐냐, 미생물 사용하는 방법을 미생물을 통해서 제거하는 방법을 생물학적 처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미생물을 사용하지 않는데 약품을 사용하면 화학적 처리, 약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물리적 처리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물리적 처리와 화학적 처리가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물리적 처리 아주 대표적인 게 우리 아까 봤던 침전이라던가 아니면은 스크린, 그러니까 채거름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화학적 처리 대표적인 게 뭐 중화시킬 때 중화제 들어가죠. 응집시킬 때 응집제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약품을 사용하는 것들은 화학적 처리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물리적 처리가 가장 싸요. 근데 싼 건 안 좋겠죠. 그래서 처리율이 제일 낮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전처리, 앞단에 조금 양을 줄이는 방법으로 앞단에 많이 들어가게 돼요. 화학적 처리는 약품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비싸고 비싼 게 좋겠죠. 그래서 처리율이 높아요. 그리고 이게 반응이다 보니까 반응에는 pH나 온도에 따라서 반응 정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 조건에 민감합니다. 생물학적 처리는요. 싸요. 물리적 처리보다는 아니지만 얘는 미생물이 좀 싸기 때문에 저렴하기 때문에 쓰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미생물이 굉장히 키우기가 어려워서 운전이 어려워요. 그리고 이 미생물 자 독성도 없어야 되겠죠. 먹이도 제대로 이제 균형 맞게 줘야 되고 그러니까 애 키우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돈이 많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화학적 처리를 할 거예요.
근데 화학적 처리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제 생물학적 처리를 통해서 이제 좀 싸게 처리를 하는 거고, 좀 더 효과를 많이 보기 위해서 이제 고도 처리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화학적 처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은 참고적으로 여러분 봐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나눴을 때 물리적 처리가 주로 전처리로 앞에 많이 쓰인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처리 과정으로 보면은요, 첫 번째 이제 예비 처리. 이게 바로 전처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리 싼 방법으로 조금 효과는 떨어지지만 미리 처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1차 처리하면은 이게 1차 침전지가 1차 처리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생물학적 처리가 2차 처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고도 처리, 요 3차 처리라고 하죠. 고도 처리라고 하게 됩니다. 자, 이 고도 처리는 좀 더 비싸고 좀 더 이제 좀 비싸지만 처리율이 더 높은 방법, 그런 방법으로 한 번 더 처리해서 수질을 더 높이고 싶을 때 쓰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 예비 처리에 들어가는 방법이 주로 물리적 처리인데 거기 들어가는 방법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봐주십니다. 스크린은 말 그대로 큰 것들을 거르는 거예요. 좀 큰 덩어리. 그래서 우리 물에도 쓰레기들 뭐 비닐봉지 이런 거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은 빗자루 이런 거 들어올 수 있거든요. 누가 낚시하던 낚싯대 이런 거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거르는 게 바로 스크린이고요. 침사지는 자갈이나 모래 같은 거를 고액부리로 가라앉추는 곳이고, 이것보다 좀 더 작은 이제 부유물질 에스스를 가라앉히는 것이 침전지고요. 유량 조정조는 뭐냐면은 어떨 때는 물이 많이 들어오고 어떨 때 적게 들어오고 하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도 우리 몸이 과식하거나 단식하거나 이걸 너무 번갈아 가면서 많이 하게 되면은 위에 물이 올 거 아니에요, 소화기관에. 그래서 일정한 양으로 들어올 수 있게 조절하는 게 바로 유량 조정조입니다. 그 분쇄기는 말 그대로 믹서 부시는 거, 부셔서 입자를 작게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물리학적 처리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스크린이에요. 스크린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자, 그냥 물이 통과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망이라든가 이런 그물 같은 거 있으면 어떻게 돼요? 네, 여기다가 이 망보다 큰 것들이 걸리겠죠. 그래서 큰 것들, 이런 걸 우리가 협잡물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뭐가 있을까요? 비닐이라든가 아니면 엄청 큰 돼지, 그죠? 이런 것들도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큰 것들이 들어오면 막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막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설치하는 게 스크린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 싱크대에 보면은 여기 밑에 음식물 망 있죠? 철로 된 철망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만 빠져나고 음식물은 여기다가 스크린에 싱크대에 걸릴 수 있게, 그래서 나중에 여기서 음식만 딱 빼서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스크린입니다. 그래서 구멍 뚫려 있고 물만 빠져나가게 하는 거 그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요, 제거하는 게 뭐라고요? 협작물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목적이 이렇게 막히는 걸, 유입을 방지하는 거고, 그러면은 왜 막히는 걸 방지할까요? 후속 기계가 망가지는 거,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원리는 뭐냐면 이 스크린의 망보다 큰 게 걸리는 거죠. 그거를 바로 채걸음이라고 하게 돼요. 그래서 스크린 원리는 채걸음이에요. 자, 그러면 이 스크린이 없을 때는 물이 이만큼 지나갈 수 있었다면 스크린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요만큼 막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만한 덩어리가 만약에 스크린이 없으면 지나갈 수 있다면 여기에는 이만한 덩어리가 못 지나가요. 그죠? 막히니까. 자, 그래서 스크린 설치 전에, 그죠? 통과하기 전에 유속을 우리가 접근 유속이라고 하고요. 스크린을 통과할 때 유속을 뭐라고 하면 통과 유속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Q는 AV죠? 그죠? 근데 스크린을 통과하면 면적이 줄어들잖아요. 물이 통과할 수 있는 면적이. 그러니까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접근 유속이 0.4인데 통과 유속은 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 침사지입니다. 침사지는요, 가라앉혀서, 그죠? 무거운 걸 가라앉히는 거예요. 가만히 놔둬서. 그럼 밑에다가 이제 침전되는 게 있을 거고, 그 위에 이제 물이 남겠죠. 그 물을 우리가 상등수라고 하게 돼요. 위에 있는 물이라고. 그럼 이 침전되는 애들이 누구냐? 바로 무기성 부유물질, 그러면 무기물, 그 다음에 자가 모래 뼈 같은 토사류.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모래, 그죠?
자갈 이런 것들이 이제 침사지에 좀 큰 것들이 걸려요. 이것들이 가라앉는데 이걸 우리가 그릿이라고 하게 돼요. 자, 역시 얘도 뒤에 있는 기계 장치들을 보호하는 역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래서 목적 보시면 목적과 처리 대상 그리고 원리가 뭔지 정리를 해주십니다. 네, 침사지에서 이제 관련 공식은 계산 문제에서 여러분 쓰실 수 있어요. 자, 이거는 꼭 침사지뿐만이 아니라 뭐 침전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반응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긴 반응조에서는 모두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요거부터 볼게요. 자, 우리 여기 보니까 유량이 있고요. 유량은 우리 속도 곱하기 면적이죠. 근데 이때 속도가 유속이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흐를 수도 있어요. 흐름 방향이 이쪽이다. 그러면은 요거를 우리가 요 속도로 한다면은요. 이 면적은 항상 속도의 수직 방향인 면적이에요. 그럼 여기서 속도의 수직 방향이면은 어딜까요? 네, 바로 이 여기가 되겠죠. 그죠? 요 면적이면은 네, 바로 폭 곱하기 h가 돼요. 그래서 요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가라앉는 속도, 침강 속도 이쪽 흐름으로 가는 애가 있다. 그러면은 이 흐름에서의 우리 면적은 그죠? 여기가 수직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B 곱하기 L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좀 구분해서 보시는 게 여러분 편해요. 자, 그리고 유량 단위는 우리 보통 큐빅미터 퍼 세크, 큐빅미터 퍼 데이를 쓰는데 즉 시간당 부피입니다. 근데 우리 그냥 부피 그러면 큐빅미터를 쓰겠죠. 자, 얘는 뭐예요? 바로 네, 여기 면적 곱하기 높이, 즉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가 돼요. 그리고 요 유량 단위가 큐빅미터 퍼 데이라고 하면 세크나 데이나 그죠? 세크라고 할까요? 그럼 요거는 체류 시간을 세크로 쓰면 그죠? 그래서 우리 기억하실 게 Q는 AV고 그 다음에 V는 네, QT도 되고 그 다음에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되더라는 거 그죠? 요거 기억을 해주십니다. 자, 이거 가지고 체류 시간 공식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와요. 지금 우리가 봤던 요식 가지고 요게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유효 길이라는 거는 요거 보세요. 우리 속도는요. 시간분의 거리잖아요. 그죠? 그거를 우리 길에 관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표면 부하율 혹은 수면 부하율 이런 말이 있는데 자 얘는 바로 Q per A예요. 이때 A가 뭐냐면 바로 얘입니다. A가 바로 요거예요. B, L이에요. 그래서 우리 Q per A는 여기 요 면적 분의 Q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자, 이쪽 공식에서 보시면 자, LBH가 QT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 Q per A는 여기 LB 여기 A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걸 AH는 QT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A분의 Q는 얼마가 돼요? 바로 T분의 H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이것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지금 여기서 이거 다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잘 정리를 해주십니다. 자, 그럼 관련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은요, 토사류 제거한대요. 그죠? 그럼 여기 뭐, 무기성 부유물질, 토사류 제거하는 거 뭐가 정답인가요? 네, 바로 침사지입니다. 침전지는요, 네, 유기성 부유물질 맞고요. 그 다음에 침전지에서는 주로 이제 SS를 제거를 하는 거예요. SS. 침사지에서 우리 토사류 제거를 하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침사지 유효 길이를 구하래요. 자, 유효 길이 L은 뭐였나요? 아이고, 지웁시다. 자, 유효 길이 L은 뭐였어요? 자, 여기 속도가 나오고 수심이 나오고 수면 부하가 나오네요. 그죠? 그러면 유효 길이라는 거는 우리 속도 곱하기 체류 시간이었잖아요. 근데 이때 체류 시간이 없으니까 이 체류 시간을 뭘 이용해서 지금 여기 보니까 수면적 부하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Q/A예요. 자, 우리 Q/A가 얼마였어요? 네, T분의 H였죠. 그래서 T에 관해서 정리를 하니까 이렇게 되네요. 자, 그래서 요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체류 시간을 구하고 그 체류 시간과 유속을 곱해서 유효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고요. 3번은 표면 부하를 구하래요. Q per A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표면적 A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단위가 뭐예요? 제가 유량 단위는 큐빅미터 퍼 데이라 그랬죠? 그죠? 부피 퍼 시간이면 유량입니다. 자, 유량이 주어져 있으니까 바로 계산을 하시면 되네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이 침전지입니다. 자, 침전지는 침사지하고 비슷해요. 근데 제거하는 게 좀 더 작은 애들. 그래서 요 부유물질을 주로 제거를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때 보면 중요한 게 침강속도식이 있는데, 자, 입자가 있으면 이 입자가 이렇게 지나가는 동안 뭐가 돼야 되냐? 이 입자가 가라앉아야 돼요. 여기 바닥에 가라앉아 침전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 가라앉는 속도가 바로 침강속도예요. 자, 이 침강 속도는 그 입자가 크면 클수록 더 빨리 가라앉아요. 작은 애보다는. 그래서 보시면은요, 입자의 직경의 제곱에 비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밀도가 두 개가 있는데, 자, 입자 밀도 빼기 물의 밀도입니다. 근데 물의 밀도는 보통 1이에요, 여러분. 무조건 1이에요. 그래서 물의 밀도 1이니까 요거는 나타내면은 여기를 얘를 1로 바꿔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데 요거 계산할 때 가장 여러분 보시면 분모에 있는 거 뭐 있어요? 점성계수 있죠. 분모에 있는 거는 클수록 침강 속도가 작아져요. 그러니까 반대로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분모에 있는 애는 작을수록, 그 다음에 분자에 있는 애들은 클수록 누가 더 커질까요? 바로 이수 침강 속도가 커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분자에 있는 거는요, 얘네들이 증가하면 얘도 증가해요. 분모에 있는 애는 작아질수록 증가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가 비례하냐, 반비례하냐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니까 여러분 봐주시고, 가장 크게 영향받는 건 뭐냐면 여기 보니까 제곱 붙은 게 직경이잖아요. 입자 직경이 크면 클수록 이 수가 확 커집니다. 그래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 풀기 전에 저기 지금 여기 중요한 것들 있죠? 요거 여러분, 이 침강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전부 다 스토크식에 포함된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1번 뭘까요? 침강속도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 제곱하는 거, 그죠? 직경이에요. 밀도, 물의 밀도도 아니고, 입자 밀도도 아니고, 점도도 아니고, 제곱하는 직경입니다. 자, 2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스토크식 이용을 하라 그랬죠? 자, 지름이 주어져 있고요. 비중 여기 밀도예요. 입자 밀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 침전 속도를 구하래요. 자, 근데 여러분 구할 때 보면 여기 센티미터 퍼 세크로 나와 있죠. 자, 보시면 우리가 킬로그램 미터 세크로 구하게 되면 침전 속도가 미터 퍼 세크로 나오게 되고요. 그램 센티미터 세크로 우리가 통일을 해서 집어넣으면 속도가 센티미터 퍼 세크로 단위가 나오게 돼요. 그럼 우리 지금 답에 보니까 센티미터 퍼 세크니까 이걸로 통일해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침강속도 구할 때 먼저 D의 제곱이죠. 근데 여기 지금 밀리미터잖아요. 이거 센티미터로 바꾸면 우리 1cm가 10mm죠. 그러면 0.1mm면은 0.01cm랑 같아요. 그죠? 그래서 0.01 제곱 곱하기, 자, 그리고 이렇게 미터 퍼 세크를 쓰면은요, 우리 가속도가 9.8m per s 제곱이 되고, 중력 가속도가 cm per s를 쓸 때는 980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력 가속도는 9.8m per s 제곱 혹은 980 cm per s 제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단위로 통일해서 쓰느냐고 가지고 중력 가속도 값도 달라지게 돼요. 지금 여기서는 980을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980. 자, 그 다음에 비중이 지금 2.65예요. 그죠? 밀도 2.65고 물의 밀도는 항상 1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18 곱하기 점도가 여기 나오죠. 역시 단위가 그램, 센티미터, 세크가 맞으니까 그냥 이렇게 숫자만 넣으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했더니 0.8983이 나와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돼요? 네,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침전지에서 이제 관련 공식 침전 효율을 볼게요. 자, 어떻게 해야 침전이 잘 되냐, 그거거든요. 자, 입자가요, 100% 침전될 때, 그죠? 침전이 될 때 침강 속도 값이 Q/A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Q/A
표면적 부하가 결국에는 커트라인이에요. 100% 침전되는 커트라인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Q4 A분의 실제 침강 속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침전율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원류 부하는 이렇게 구해요.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대입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침전율 구하려고 했습니다. 자, 속도 나오고요. 침전 속도, 침강 속도 같아요. 유량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표면적이 나오고요. 깊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 침전 효율은 이렇게 구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Q4A 값이, 자, 침강 효율이 0.5 m/day고요. Q4A는 우리 분모에 있으니까 거꾸로 써줍니다. 자, 지금 보니까는 Q4A인데, 자, 요거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 자, 보세요. 요 분모에 있잖아요. 그러면 분자로 올라가요, 여러분. 분모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A가 50m/제곱이고, 그 다음에 Q는요, 50 큐빅미터/데이죠. 자, 여기 데이 아래 위로 있으니까 상세되고요. 미터 3개 있으니까 상세되네요. 그래서 우리 숫자만 가지고 계산을 했더니 0.5가 나와요. 자, 우리 제곱율이 0.5다. 그러면은 퍼센트로 하면 100을 곱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50%, 2번이 정답이 돼요. 자, 이번에 2번 보겠습니다. 원료부하 구하래요. 그죠? 유효 길이 L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시간당 200큐빅미터. 이게 뭐예요? 바로 시간당이니까. 우리 뭐 단위 시간당 이렇게 나오면은 네, 이렇게 per hour 혹은 뭐 하루당 그러면은 per day 이런 식으로 붙여주시면 돼요. 즉 유량이 주어져 있어요. 그럼 그거를 넣어서 계산을 하시니까 자, 단위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단위가 큐빅미터 per 미터 아워니까 그대로 숫자만 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입자 침강 형태 보겠습니다. 입자 침강 형태는 4가지가 있어요. 좀 무거운 거, 그 다음에 좀 입자 중에서도 자갈 같은 애, 자갈이나 모래 이런 애들은 무겁죠. 그리고 잘 뭉치지 않아요. 뭉치는 걸 우리가 응집이라고 하는데 응집이 안 돼요. 반면에 우리 진흙 같은 거, 진흙 클레이라고 볼게요. 점토, 클레이. 이런 애들은 가벼워요. 그죠? 지 혼자는 입자 곱고 가볍잖아요. 작아요. 그리고. 그죠? 이런 애들은 잘 뭉치죠. 지네들끼리. 그죠? 그래서 그 응집이 돼요. 그래서 이런 자갈모래 같은 애들, 무거운 애들, 큰 애들, 이런 애들은 보통 자기 혼자 가라앉거든요. 자기 혼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 바로 일형침전, 독립침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애들, 좀 더 무겁고 그런 애들은 보통 침사지나 침전지에서 가라앉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은 자유롭게 이제 자기 혼자 독립적으로 가라앉는데 일정한 속도로, 그때 속도가 뭐냐면 바로 우리 스토크식으로 구한 그 속도입니다. 요 속도로 가라앉아요. 그래서 일정한 속도로 가라앉아요. 자, 이게 1형 침전이고요. 2형 침전은 뭐냐면은 입자들이 서로 이렇게 뭉치는 거예요. 덩어리 져서 뭉쳐요. 그러니까 좀 어떤 애들, 진흙 같은 애들이 있으면은 지네들끼리 뭉쳐서 커지거든요. 작았을 때는 조금 속도가 느리게 오지만 이렇게 덩어리 져서 뭉쳐서 된 거 우리가 플럭이라는 거 하는데 플럭을 형성하면 좀 더 빨리 떨어집니다. 더 큰 플럭이 되면 더 빨리 내려와요. 그래서 점점 응집이 되면서 플럭이 점점 커지면서 침전 속도가 점점 증가하는 거. 그래서 이걸 가속 침전 하는 거,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 이게 바로 2형 침전, 플럭 침전이에요. 그래서 플럭을 형성하면서 침전하는 게 2형 침전이고요. 그 다음에 너무 많아지게 되면 이렇게 너무 많아지게 되면 여러분 10,000원 지하철, 10,000원 버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못 움직이죠. 플럭도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아서 못 움직여서 아예 이제 침전하는 속도가 감소하는 침전. 그죠? 그래서 이걸 방해받는다. 진로 방해받는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3형 침전을 방해 침전, 간섭 침전이라고 하게 돼요. 그리고 4형 침전 이렇게 밑바닥에 쌓여 있는데 또 가라앉는 애들이 또 쌓일 거 아니에요. 또 쌓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애들이 눌려갖고 막 물이 빠져나와요. 이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압밀, 압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4형 침전은 이 밑바닥에서 눌려서 압축되는 침전, 요게 바로 압축 침전이 되겠습니다. 자, 요것만 여러분 각각의 침전 특징하고 매칭만 시켜주시면 돼요. 그리고 옆에 있는 것들은 제가 그냥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라고 한 겁니다.
자, 이번에는 부상 분리예요. 자, 앞에서 우리가 침전을 봤는데요. 침전은 물보다 무거운 입자가 가라앉혀서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보다 밀도가 큰 입자, 그러니까 가라앉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고익 분리로 제거를 하는 게 침전이라면, 부상은요, 물보다 가벼워요. 가벼우니까 위로 뜨겠죠. 그죠? 항상 밀도가 큰 게 아래 오고 밀도 작은 게 위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물보다 가벼우니까 위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띄우는 걸 우리가 부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띄워서 역시 고액 분리해서 제거하는 거, 이게 바로 부상입니다. 그래서 물보다 밀도가 큰 애는 침전으로, 물보다 밀도가 작은 애는 부상으로 제거를 하는데, 그냥은 잘 안 띄워지잖아요. 왜? 중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공기방울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바로 폭기라고 해요. 그러면 그 공기방울 때문에 얘가 더 잘 뜨겠죠. 그죠? 그래서 부상과 폭기를 이용해서 결국에는 물보다 밀도가 작은 애를 제거를 하는 거, 이게 바로 부상 분리예요. 그러면 이때 부상 분리 방법이, 이렇게 제가 지금 폭기시켜서 제거하는 게 용종 공기 부상법, 혹은 공기만 넣어주는 게 공기 부상법, 혹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부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침전할 때 스토크식, 침강 속도, 밑으로 내려가는 속도는 스토크식을 따랐잖아요. 그럼 부상하는 속도는요, 거꾸로예요. 뭐가 거꾸로냐? 비슷한데, 요번에는 아까 침전에서는 입자가 더 무거웠죠. 근데 부상할 때는 입자가 가벼우니까 물이 더 무거워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물과 입자 밀도가 바뀝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부상 속도식이 만들어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수질오염 방지 기술 첫 번째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방지 기술이 뭐고, 처리 방법들이 뭐가 있고, 그리고 핵심 요점 두 번째에서 이제 물리학적 처리, 부상까지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